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오시면 10층에 오면은 오디오 매장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바우스 앤 윌킨스 전용 청음 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역대급 스피커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보실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국내에 들어와서 실제 청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스피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좀 보고 잠깐 스치듯이 뭐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말 집중해서 들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김표님도 이 스피커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실물은 구경을 했는데 예. 그때 전시만 돼 있어갖고 사운드는 못 들어봤고요. 네. 요번에 들어봤는데 정말 명불허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스피커는 바우스 앤 윌킨스의 입지전적인 모델입니다. 최상급 모델이고요. 노틸러스라는 모델입니다. 바우스 앤 윌킨스라는 브랜드가 1966년도에 존 바우스와 로이 윌킨스가 설립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 개발해 나가다가 80년대 이제 매트릭스 시리즈가 상당히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1987년도경 해서 그 설립자였던 존 바우스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트룬즈가 이끌어 나가면서 존 바우스가 이룩하려고 했던 정말 인클로저의 어떤 그 악영향들을 완전히 없앤 초유의 스피커를 개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80년대로 90년대로 넘어가는 80년대에서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은 바우스 앤 윌킨스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 그런 그렇죠.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모델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93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노틸러스가 나오면서 사실상 거기서부터 이제 이 하이엔드 스피커로서 바우스 앤 윌킨스가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현재 이제 800 D4 시리즈도 그 조상을 따라가면 바로 이 노틸러스와 딱 만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800 다이아몬드가 D4까지 나왔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 모델이 나옵니다. 그렇죠. 93년도에 이 모델이 나왔고, 이 모델에 적용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이제 상용화 버전에 이제 투입돼가지고 나왔던 게 그 당시에 노틸러스 800 시리즈였죠. 그렇죠. 딱 5년 정도 후에 그 모델이 나왔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98년에 노틸러스 800 시리즈가 쫙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800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오리지널이 딱 나온 거죠. D1.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D4로 유구하게 전해 내려오는 거 조상이 바로 노틸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우스 앤 윌킨스의 이 노틸러스는 과연 어떻게 개발된 것일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형상이 일반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박스형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뒤로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약간 하단에 베이스 우퍼 밑에 그 문양들이 달팽이가 아니라 앵무족의 베르누이 나선이라고 그러죠. 그런 문양을 띠고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 또 얘기하게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윌슨 베넷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 좀 했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의 최적화 배치 기술인데, 그러니까 황금 비율로 수열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가 되는 걸로 차곡차곡 나는 건데, 지금 이 노틸러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갈수록 좁아지는 튜브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퍼 뒤쪽 그 인클로저는 지금 말한 것처럼 앵무조개처럼 말렸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정말 바우스 앤 윌킨스의 아주 기막힌 발상의 전환이 담겨 있지 않나. 맞습니다. 이게 약간 갤러리의 조각상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냥 예술적인 어떤 시각적인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무엇보다 음향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프로토타입 처음 나왔던 게 91년도 였더라고요. 보면은 굉장히 좀 웃기게 막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어떤 거는 사실 앵무조개가 아니라 약간 좀 도날드 덕 같은 약간 그런 막 그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오리처럼 막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런 모양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인클로저로 인한 착색이라든가, 인클로저로 인한 표면의 회절이라든가, 그리고 앵무족의 이 문양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인클로저를 만들면 내부 정제파가 일단은 굉장히 크게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내부 정제파라는 것 주로 이제 우퍼 후면파 때문에 생기는 음의 좀 안 좋은 현상인데, 서로 마주보는 면이 평행일 때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어떨 때는 딥이 생기고 어떨 때는 피크가 생겨서 네. 음을 왜곡시키는 건데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곡선으로 이루어지면 일단 내부 정제판은 없어지고 네. 외부에서 봤을 때 둥그런 곡선이 돼 있고 유닛을 제외한 나머지 배프는 거의 없앴잖아요. 없었죠. 이러면은 회절을 없앨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튜브형 자세히 보시면은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스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좁아져갖고 그 안에 또 흡음재가 들어가고 이 각 유닛 후면파를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요즘 테마가 사실 그거잖아요. 진보음의 그렇죠. 후면파를 없애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801 D4도 트위터 뒤에가 테이퍼드 튜브예요. 그렇죠. 그 조상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 후면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막 울 같은 솜으로 제어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좀 안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 측면에서 그거를 이제 흡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독특한 소재를 이용해서 흡음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그 설계를 처음 도입한 게 바우스 & 윌킨스의 이제 노틸러스고 이후에도 이 방식은 계속 꾸준히 이용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로렌스 디키의 또 비비드 오디오도 사실은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면파를 자연스럽게 소멸시키기 위한 어떤 설계고요. 그리고 고음역대 유닛일수록 요 튜브 길이가 짧잖아요. 짧죠. 그래갖고 요게 지금 트위터, 어퍼 미드, 로버 미드 이게 우퍼인데요. 갈수록 길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좀 더 긴 파장, 내려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소멸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퍼도 지금 이게 12인치잖아요. 300mm인데 이러려면은 바우스 & 윌킨스에 따르면은 튜브 길이가 3m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배치를 할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고민은 끝에 나온 디자인이 많은 거죠. 저희가 이제 기다리면서 한번 써봤는데 2바퀴 반을 회전을 시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얼추 피면은 테이퍼드 튜브 길이는 확보가 되겠다. 참 이 디자인 안에 이렇게 기막힌 스피커 공학이 숨겨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닛을 좀 알아볼 거예요. 유닛은 1인치 트위터, 미드레인지는 두 개로 나눴습니다. 위에 2인치 어퍼 미드레인지, 밑에는 4인치 로어 미드레인지, 우퍼는 12인치. 그렇죠. 이 진동판은 동일하게 전부 다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는데 로어 미드레인지만 폴리머랑 이제 샌드위치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요즘에 나오는 그러니까 바우스 & 윌킨스는 다이아몬드, 뭐 컨티뉴움, 에어로포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800 다이아몬드 시리즈에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전혀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좀 이따 퍼포먼스 평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닛 진동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런 생각까지 다이아몬드, 베릴륨, 뭐 컨티뉴움, 뭐 에어로포일 부질없다. 이렇게 설계와 이 컨셉을 딱 잡고 가니까 와 진짜 이 거의 천상계 소리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평상시에 궁금했던 게 왜 다른 애들은 돔 2개의 콘 형태인데 이 로우 미드만 왜 플랫할까 평평할까 정말 평상시에 궁금했는데 요번에 이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좀 공부를 했더니 지금 이게 크로스오버가 220Hz, 880Hz, 3.5kHz에서 끊었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지금 220에서 880, 요거를 담당하는 로우 미드레인지지만 바우스 & 윌킨스에 따르면은 이게 만약에 콘 형태였다. 그러면은 2kHz에서 콘 진동판 투기에 공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진이 생기면은 이 위에 음에 영향을 주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플랫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그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는데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되게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뭐 전체 주파수 대역은 뭐 10Hz에서 고역은 25kHz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걸로 나오는데 요즘 나오는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고역 한계가 아주 거기까지 뭐 올라가진 않지만 일반적인 가청 한계는 모두 커버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한쪽당 무게가 90kg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상당한 무게가 근데 절반 정도가 이 스피커를 받치고 있는 대리석의 무게예요. 40kg가 넘는 대리석의 위에다 딱 얹어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망의 이 노틸러스의 그 기술적인 핵심, 기술적인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스피커는 4웨이, 4스피커인데 이 스피커를 드라이빙 하기 위해서는 한쪽당 4개의 파워 앰프, 총 8채널의 앰프가 필요해요. 그렇죠. 김 편님,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음질, 깨끗한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그래갖고 얘는 기본적으로 액티브 네트워크를 가진, 그러니까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하는 멀티 앰핑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제공되는 액티브 크로스오버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 하나씩. 그러니까 2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제공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네. 파워앰프가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노블록이면은 8개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각각 그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오버가 이 안에 보통 패시브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외장 액티브 크로스오버에서 220, 883.5kHz가 나눠진 다음에 근데 이 액티브 크로스오버는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 사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프리앰프의 그 미세한 신호를 받아서 4A로 나눠주니까 그렇죠. 이 파워앰프랑 만약에 보통 파워앰프랑 스피커랑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볼트로 환산을 하면 30V 내외의 그 고전압을 네트워크에서 깎으니까 오차도 많고 정확히 끊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손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 사이에 그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넣었으니까 정확히 그리고 에너지 손실 없이 끊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끊어진 각 대역이 전용 앰프로 4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흔히 말하는 역기전력.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닛이 움직여갖고 특히 위에 중급 유닛을 휘박놓는 그 역기전력 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양 채널이 완전 분리가 되니까 모노블록에다가 바이앰핑 효과까지, 그러니까 멀티앰핑까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멀티앰핑의 진정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스피커 안에 패시브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멀티앰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워앰프 앞단에서 크로스오버를 나눠서 갖고 와서 각 유닛을 쪼개서 구동을 하는 게 정말 멀티앰핑이라고 봤을 때 이 노틸러스는 그거를 구현한 아마 지금 현존 거의 유일한 스피커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도 궁금했지만은 이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멀티앰핑이 일어났을 때 기존 스피커들과는 어떤 차이가 보여질지 궁금했는데 정말 오늘 듣기를 잘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편님이 이 액티브 크로스오버 방식의 멀티앰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최고의 이상적인 설계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보여준 스피커가 이 노틸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진짜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은 이 스피커를 드라이빙 하는데 어떤 컴포넌트가 사용됐는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재생을 했고요. 소스기는 린 클라이맥스 DS3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는 클라스의 델타 프리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는 아까 김 편집님 말씀하신 액티브 크로스오버 그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앰프는 전부 모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클라스의 델타 스테레오 3대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모노 한조, 그러니까 모노 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클라스의 델타 스테레오 파워앰프 한 대는 양쪽 각각의 트위터를 담당을 하고 또 하나의 클라스의 스테레오 파워앰프는 한쪽 채널에 어퍼 미드레인지, 로우 미드레인지,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대도 다른 채널에 미드레인지 2채널 이렇게 드라이빙 하는 걸로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모노 파워 앰프는 좌우 채널에 한 대씩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컨피그레이션을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시스템을 구경하고 들어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다 들어보실 수 없으니까 저희가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멀티 앰핑 또 이제 흔치 않은 기회인데다가 이게 지금 1050W더라고요. 지금 좀 합쳐보면 250, 250, 250, 300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크로스오버도 그 앞단에서 이루어지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멀티 앰핑을 한 4A 4유닛 노틸러스가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평소처럼 세 곡 녹음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번.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it all behind and face the truth. Mama,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조금 들어보고 이번에 좀 다시 들어봤는데 그 사이에 좀 더 번인이 좀 된 것 같아요. 소리가 더 좋아졌네요. 들어보면 소리가 정말 진짜 말로 장막을 좀 걷어낸
완전히 그 유리창을 아주 투명하게 닦은 상태로 밖의 풍경을 보는, 밖의 풍경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음악과 나 사이를 뭔가 가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대자연 벌판에 나가서 예. 온몸으로 바람 소리도 듣고 예. 새소리 듣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주 되게 순결한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 그 색소폰 나오는데 예. 그 질감 표현하고 그 흔히 말하는 실체감. 예. 바로 이 앞에서 연주하는 그 소리결이 예. 와, 이게 지금 뭐 전기를 통해서 진동판이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나오는 의미가 아니구나. 예. 그냥 색소폰이 앞에서 부는 느낌을 보면서 야, 이거 좋은 의미에서 이 예. 스피커 미쳤다. 예. 그러니까 이런 소리결, 이런 감정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스기 통해서 이제 프리앰프 들어오고 그다음에 크로스오버에서 나눠주고 파워앰프에서 이제 최종 증폭해서 이 들어간 소리가 정말 거기서 에너지 감쇄가 안 일어난 그러니까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중간에서 뭐 착색이 들어가고 뭔가 직조되고 뭔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에너지가 좀 감쇄돼서 나오는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소리가 콸콸콸 정말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 앰핑을 하니까 특히 우퍼에서 생기는 그 역기 전력이 그렇죠. 이 나머지 연약한 유닛의 그 전기 신호를 또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기가 없던 전기가 생기니까 예. 그거 역기 전력이 멀티 앰핑을 통해서 없어진 효과가 첫 번째고 예. 그 다음에는 이 테이퍼드 튜브 효과인 것 같아요. 음이 이렇게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각 유닛에서 나온 그 후면파가 이 전면파 회방을 놓는 걸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클로저도 이렇게 생긴 데다가 후면파까지 회방을 놓지 않으니까 예. 정말 유닛만이 내는 네. 그 아주 깨끗한 세계로 그냥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김현님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 와가지고 드라이브 유닛의 발전은 뭐 눈부시죠. 눈부시고 여러 가지 뭐 기계적인 수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좋기는 좋아졌는데 이 당시에 예전에 이게 1993년도에 나왔던 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보정하고 해가지고 나왔지만 최대한 원본을 따라가는 그런 유닛을 사용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하이엔드 스피커에 채용되는 유닛에 비해서 전체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저는 별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예. 특히 막 마지막 곡에서 그럼 뭐 해상도나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마지막 곡에서 막 아네소피부터 이게 바이올린 소리와 막 이런 것들이 보면 미세한 떨림들 있잖아요. 네. 아주 그런 것들도 정말 그냥 막 들어옵니다. 막 들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진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알루미늄 특히 이제 트위터 쓰면은 좀 쏘고 막 이럴 텐데 예. 정말 편안하면서도 정보량이 막대한데도 예. 되게 신선하다. 예. 그리고 되게 싱그럽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과연 스피커는 이미 93년에 완성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스피커를 울리는 방법은 네. 완성된 게 아닌가? 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정말 필요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스피커 인클로저 그리고 크로스오버 이것들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잘 만들면 그거에 그 악이 아닌 게 되는 그렇죠. 예, 정말 얘네가 필요한 정말 의미만 딱 활용을 하고 걔네가 최종 음질에 끼치는 악영향은 없애버린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에 예, 정말 천재적 엔지니어들이 탄생시킨 스피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 소리가 진짜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킨대로 멀티앰핑 하고 디지털 그러니까 액티브 크로스오버까지 동원을 해서 제대로 들어보니까 왜 사람들이 노틸러스 했고 제가 존경하는 또 일본 스트러 사운드의 어떤 리뷰어도 그렇죠. 자기 거실에다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절대 안 바꾸죠. 예. 네. 그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심리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은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세계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멀티앰핑을 해갖고 4유닛을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 정말 꿈 같지만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우쌤 윌킨스의 전대미문의 스피커, 하이엔드 스피커 노틸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